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삶을 오래 살아오며 깨달은 점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흔히들 한 번뿐인 살길을 뒤돌아섬 없이 살아보자고 말을 합니다만 정말로 뒤돌아섬 하나 없는 살림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겪다 보면 아쉬움과 잘못했다고 느끼는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물어가는 해는 마치 내 모습과도 같고 흘러가는 물은 내 세월과도 같고 불어오는 바람은 내 마음과도 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정녕 한 번도 늙어보지 않고서는 내 살림을 곧잘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는 예전에 젊을 때 식탁 한가운데 꽃병을 멋들어지게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 식탁 한가운데 꽃병 대신 약병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꽃병과 약병 사이뿐이었다는 간단한 이치를 왜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나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구나 바라는 꿈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는 없으므로 내 식탁에 약병이 가득해지기 전에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괜한 폼 잡지 말고 더 줄 수 있을 때 기쁘게 베풀면서 살아보자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숫자로 된 나이에 묶여 제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고 늦게 깨달아버린 시간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나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30이 되면 신입으로 시작하기 늦었다고 여기고 40살까지 결혼을 못했으면 이제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고 50이나 60이 되어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 하면 왜 저 나이에 괜히 나서냐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먹고 주책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않고 하려던 마음도 꾹꾹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스스로를 가두고 흐르는 시간을 한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후회 없는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먼저 오래 살아본 분들이 생애 막바지에서 가장 크게 아쉬워하고 후회했던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른을 맞이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끝내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분이라도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다가올 삶의 후반을 조금 더 슬기롭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이 한 아쉬움 중 하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정작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느라 내 뜻을 누르고 결국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속사정을 풍자하며 K장녀, K장남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기쁘게 해주고자 그것을 행복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선택이 계속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무시하게 되고 그저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시선에 굴복하며 살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누구나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정말 이루지 못한 꿈이 이렇게나 많았나 하고 똑똑히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중년을 지나면서 더욱 필요해지고 절실해집니다. 앞만 보며 달리던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서든 혹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든 내 욕구를 미루는 게 꽤 당연하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은 어떤 건지 마음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서 정말 기쁘다라는 느낌을 안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되는 거겠지요. 또 한 가지 흔히 들리는 후회는 사람들은 왜 좀 더 일찍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특히 예전 세대, 지금의 60,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을 거의 한 지역에서만 보냈던 분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 세상 풍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던 시절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본 분도 손에 꼽을 정도였던 때라 그저 자기 고향 근처에서 평생을 보내신 경우가 흔했지요.
그러니 은퇴를 한 뒤에라도 여러 곳을 다녀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함께 떠나고 싶던 사람이 곁에 없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못 가거나 하면서 아쉬움을 크게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젊을 때 부부가 은퇴하면 둘이서 해외도 가보고 국내 곳곳도 다 돌아보자고 했는데 막상 은퇴하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담담히 말씀하시면서 이젠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시더군요. 로키 산맥을 버스로 지나갈 때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옆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빛깔 좀 보라고 함께 감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밀려들었다는 얘기도요. 살아보니 다른 곳에 쓰는 돈을 조금 아끼더라도 혹은 당장 아끼지 못하더라도 미리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곳을 둘러보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를 준다는 걸 우리는 종종 늦게 깨닫습니다. 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망설이던 도전을 하게 해주고 멈춰있던 내 시야와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곤 하지요. 나이 들어 마주하는 여행은 또 다른 의미로 힘을 줍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세상은 아직 볼 게 이렇게나 많구나 하고 새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곳을 떠올려보고 목록을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후회거리로 건강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꼭 챙겨야 할 요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작 그 중요함을 몸소 느끼는 때는 늦어버린 뒤라는 말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보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대로 챙기지 뭐하고 미루다가 결정적으로 기회를 놓쳐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고들 하는데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몸이 먼저 따라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은 넉넉하지만 온갖 병에 시달리고 수십 알의 약을 먹어가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틴다고 푸념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은 몸과 마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사는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아프면 벌어놓은 돈도 치료비로 줄줄 새어나가기 일쑤고 거기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은 하나둘씩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고 덜 아플 때부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권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결국 마음도 밝아집니다. 뇌에도 좋은 자극이 되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기저질환 예방에도 큰 보탬이 되니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건강해지면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취미나 일을 찾아볼 기회도 생겨 지번생도 참 괜찮다라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사람들이 떠올리는 후회 중에는 너무 일만 열심히 한 삶이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대단히 멋진 일이지만 거기에만 모든 시간을 쏟아붓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혹은 평소 흥미있어 하던 취미를 즐기는 시간 등을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아이들이 자라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 나중에야 그때 함께 했어야 했는데 라며 깊은 아쉬움을 터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살림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면 몸도 마음도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몸도 혹사당의 병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러니 일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과 기쁨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후회가 바로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든 어릴 때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옆에 있고 학교나 동아리, 군대, 직장 등 이런저런 인연이 생겨서 우르르 함께 몰려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곁에 남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 바쁘고 각각의 사정에 치이다 보면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멀리 있는 친구는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한창 바쁘게 살다가도 문득 옛 친구가 생각나면 조금 쑥스럽더라도 먼저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내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주저하는 동안 시간은 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서로 반가워하며 얼굴을 마주하면 자,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야 연락했네 하면서 웃을 수 있으니 그만큼 인생이 따뜻해지는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와 자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친구라는 울타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아쉬움이 컸다는 이야기도 흔히 들립니다. 살림이 끊임없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걸 받아들이거나 배우는 자세를 취해야 성숙함과 활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못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하고 겁부터 내면 발전할 기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고 내가 왜 못해? 해보면 되지 하며 호기심을 내보면 의외로 내게 잘 맞는 일이나 즐거움이 눈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만 하고 살다가 결국엔 속에 화를 누르고 한이 맺혀버린 일이 큰 후회로 다가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라 불리기를 좋아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 애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싱긋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화가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을 좀먹는다는 겁니다. 특히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무례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처지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다 보면 그 부정적 감정이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아예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좋게만 넘어가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화를 냈어야 했어 하고 내 속을 후벼파게 되죠.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괜히 더 참기만 하느라 내 스스로 갉아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내 기분이 상했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적절히 표현하고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결국엔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삶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내가 하지 않은 것, 놓쳐버린 것에서 비롯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만 해도 나는 괜찮았는데 라며 때늦은 탄식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도 그 그때가 되어 미래에 내가 회상할 시간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매일 눈앞의 바쁨과 걱정에 치여 보내는 경우가 많지요. 늙는다는 것은 예전 어른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수레를 끌던 때에서 이제는 수레가 사람을 미는 때로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뒷걸음치거나 밀려나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과 후회만 남기는 시간을 계속 보낼 순 없습니다. 행복은 그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고르고 무엇을 버리는지 그 선택 속에서 스스로 열어가야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인생 선배들이 말해주는 지혜 중 하나는 내려놓음이 곧 다시 나를 새롭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뭔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것들에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비우고 내려놓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삶은 오르막길도 힘들지만 의외로 내리막길도 만만치 않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산할 때도 정상에 오르는 길 못지않게 내려오는 길에 조심해야 하듯 우리 삶에서도 내려가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어르신들은 늙는다는 과정을 하나의 아름다움, 곧 늙음의 멋으로 바라보기도 하지요. 꽃이 지고 열매를 맺듯이 젊은 시절의 화려함을 덜어내면서도 또 다른 빛을 낼 수 있는 때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말하는 늙음의 아름다움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꽃을 떨어뜨려야 열매가 맺힌다는 이치가 있지요. 처녀 시절이 아름답지만 그 시절을 지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인생에서 어떤 걸 버리거나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도 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의 끝이라고 하지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크고 작은 내려놓음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손을 움켜쥔 채 태어나지만 떠날 때는 손을 펴고 간다고 합니다. 움켜줌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고 펴고 가는 건 모든 걸 내려놓는 모습이겠지요. 그러니 가장 큰 가르침은 결국 죽음에서 온다는 말도 있곤 합니다. 채우려고만 할 때는 이미 가진 것도 넘치는데
비우면 뜻밖의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언뜻 모순처럼 보여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그 세월의 경험에서 오는 노련함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노인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고 술을 마셔도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쓰러지지 않을 신중함이 있다는 말을 하곤 하지요. 이것이야말로 늙었다 해서 무조건 약해진 게 아니라 오랜 경륜에서 오는 노련함이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들수록 말과 행동에서 점잖음이 서려야 한다고도 합니다. 젊을 때는 잘못을 보면 즉각 나무라고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쉬웠지만 이제는 한 박자 멈추고 저 시절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헤아려 볼 수 있지요. 이런 점잖음은 어른이 될수록 깊어지는 우아함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하게 되기도 하고 옛 기억을 곱씹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의 결이 한 번쯤 우리 후배들이 들어둔다면 큰 지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때론 잔소리 같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태주시는 건 세상을 걱정하고 지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덧붙여 마음은 육신의 나이보다 언제나 조금 젊다는 말도 믿을 만합니다. 예컨대 환갑이 되었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아직 40쯤의 패기가 살아있고 70이 되어도 50쯤의 생기가 남아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만약 마음마저 나는 이미 늙어버렸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몸이 비록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아직 청춘인 것처럼 씩씩하게 살아가야 오히려 활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급격히 고령화로 접어든다고 하잖아요. 퇴직을 하고 나면 예전이랑 똑같은 일상을 살 수는 없으니 나름대로 인생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말들 하죠. 내 남은 날들에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니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결국 나머지를 좌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바랐던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으니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해볼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볼 만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눈과 귀가 조금씩 어두워진다 해도 그래도 훈련이 되어 있으니 얕은 말도 깊게 알아듣고 속사정을 생각하며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라는 물음을 모두가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거죠. 품위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경우도 봅니다. 결국 노년에 멋지게 살지 아니면 우울하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우아하고 곱게 나이 들어가는 길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건강한 습관이 먼저일 겁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잠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지 않고 낮에 잠깐이라도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 몸이 한결 상쾌해지지요.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매사 긍정적이려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피하기 어렵지만 그때마다 내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표정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주름살이 조금 생기는 것도 실어 시술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두는 게 더 멋스럽고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주변에 민폐가 될 때도 많지요. 노년에 너무 욕심을 앞세우다 보면 자칫 저 양반도 늙어서 괜히 하는 눈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한 발짝 물러서고 웃음을 보이며 베푸는 게 더 우아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지요. 젊은 사람이 제잘거리는 건 발랄하게 봐주지만 나이 들어 자꾸 잔소리를 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이들이 생기니까요.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곱씹어서 꼭 필요한 말만 짧고 정확히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주위 사람들과도 오래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외 활동을 기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고 나면 누가 날 불러주는 자리만 있어도 고맙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귀찮거나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로 모임에 잘 나가지 않다 보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몸도 점점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나 동창들, 취미 모임 사람들과도 때로 연락하며 어울리면 고립감이 사라지고 나도 여전히 누군가와 이어져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베풀미입니다. 이는 내 삶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내 영혼에 큰 환한 빛을 주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움켜쥐려만 하면 내 것도 지키지 못하고 마음까지 각박해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깨닫곤 하죠. 베풀 때 느끼는 뿌듯함과 보람은 거창하게 든 작은 마음이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 나중에 보면 그게 곧 나의 버팀목이 되더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또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향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다정한 마음이 결국엔 나를 가꾸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특별히 없다면 주변에 조금만 눈길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그 사랑이 손주든 이웃이든 친구든 생명체를 키우는 일이든 다양한 형태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을 미리 준비해두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끝내는 불가항력 같은 것이긴 하나 역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찌 지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매일 던져주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우리 모두 살면서 힘든 순간이 있고 여러 아쉬움을 남기고 그때 내게 조금 더 지혜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지만 저는 이런 모든 말 안에 공통된 진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의 내가 선택하는 길이 이후 내 삶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기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원하는 일, 아직 가보지 못한 길, 혹은 늘 궁금했지만 미뤄왔던 일을 하나씩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내 진심은 이렇다고 털어놓는 작은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시도를 하면서 어쩌면 부딪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실패조차 훗날에는 뭔가 하나 더 배운 계기가 될 테니 저는 오히려 그 용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인생 선배들이 임모아 말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 괜찮다. 어떻게든 사라진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 내디뎌라 라는 거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 역시 아직 배움이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금씩 더 나은 길, 조금 더 후회 없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늦은 시절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허무해지고 아쉬움을 품고 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주름진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공감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나도 저렇게 멋지고 여유롭게 늙어가고 싶다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게나마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 건강이 좀 부족하다 싶다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볼 수도 있고 잊고 지냈던 친구나 가족들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라도 건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서 결국은 그래, 나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하는 환한 웃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말을 전하는 것도 값진 일이 될 줄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해주신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함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큰 기쁨을 준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 날에 붙잡혀 후회만 하고 있기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회상했을 때 그때 내가 잘 선택했지 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여 아직 망설이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새로운 길을 걷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말을 곁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살아가며 겪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와 깨달음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일부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깨달음과 다른 기쁨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금비드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나날을 마음 깊이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조금 더 나은 길을 보여주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원하는 꿈과 즐거움을 하나씩 누려가시는 살아있는 날들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